IPO 공모주 종목 온코크로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코크로스는 AI 신약 개발 전문 기업으로 주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AI 플랫폼인 랩터 AI를 통해 신약 후보물질의 적응증 확장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품질 높은 전사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난치성 질환에 대한 혁신적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대웅제약과 JW중외제약 등 여러 대형 제약사와 협업을 통해 기술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는 약 10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온코크로스는 AI를 활용함으로써 이 과정을 단축시키고 임상 실패 확률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고, 이는 비용 절감과 빠른 결과 도출을 가능하게 하여 약물 개발 비용이 적지 않은 제약 산업에서는 상당한 장점이 됩니다. 또한 국내 제약사와는 물론이고 해외 바이오텍들과의 공동 연구 개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온코크로스는 시클리카와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난치성 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골수섬유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AI 플랫폼 랩터 AI를 통해 약물 개발의 여러 과정, 특히 적응증 스크리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국내외 여러 제약사 및 대형 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온코크로스는 최근 카인사이언스와의 협력을 통해 AI 기반 신약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랩터 AI와 카인사이언스의 다양한 신약 후보물질과 결합하여 신약 개발의 속도를 높이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강화된 규제 때문에 온코크로스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상장 일정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온코크로스의 투자 포인트는 후보물질 발굴 단계에 집중하는 대부분의 AI 신약 개발 회사들과 달리 온코크로스는 신약 개발 단계 또는 시판 약물을 대상으로 최적의 적응증을 찾아주는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으로 공모 주식수는 142만 3천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1만 100원에서 1만 2,300원으로 시가총액은 1,197억에서 1,458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1월 27일에서 12월 3일, 일반 청약일은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2월 19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9천만 원, 영업이익 마이너스 68억, 순이익 마이너스 42억 원이며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4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45억, 순이익 마이너스 42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제약산업의 R&D 효율성 추세를 나타낸 그래프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자체 개발한 AI 신약 개발 플랫폼 랩터 AI를 보유하고 있으며 랩터 AI는 임상 단계에 있는 약물을 분석하여 최적의 적응증을 스크리닝합니다. 이는 높은 정확도와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여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JW중외제약, 대웅제약 등 국내 대형 제약회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기술력뿐 아니라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합니다. 약점으로는 지난해 온코크로스는 약 4억 2천만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재무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회로는 최근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신약 개발 분야에서의 AI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코크로스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존 약물의 적응증 확장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점은 온코크로스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AI 신약 개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경쟁업체의 증가로 인해 시장 점유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제약 산업에 적용되는 규제나 정책의 변화는 온코크로스의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신약에 대한 인증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신규 제품 출시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온코크로스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44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66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2.93점으로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온코크로스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독창적인 신약 개발 플랫폼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장 과정과 같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자세한 시장 동향과 기업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드림 CIS, CNR리서치 등 피어 그룹과 비교했을 때 온코크로스의 공모가 밴드는 다소 부담스럽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임상 유효성 입증 전무한 상황에서 1,000억 원이 넘는 밸류에이션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벡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벡트는 디지털 사이니지, LED 전광판 등을 활용해 미디어와 스마트 러닝 등 다양한 공간에 하드웨어와 솔루션, 콘텐츠까지 기획,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원스톱 토탈 비주얼 솔루션 기업입니다. 벡트는 파나소닉 프로젝터 한국 총판 및 카시오 공식 수입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LED 전광판, 전자교탁, 전자칠판 등을 제조 유통하며 규모를 키웠습니다. 벡트는 현실과 가상세계에 융복합된 메타버스 공간에 스마트 연결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최근 자사 제품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접목시켜 미디어 아트와 전시 기획까지 영역 확장에 나섰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는 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5개 광고로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데 사용되며 빔 프로젝터, LED 전광판, 플랫 패널 TV, 전자칠판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장소와 전 세계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엔지니어와 지원 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가능하여 전시회, 미디어쇼, 기업, 학교, 공공장소, 기업체 등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벡트의 주요 사업은 교육이며 여기에 엔터테인먼트와 콜폿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교육과 기업용 전시, 호텔 등에서 디스플레이를 가장 많이 활용해 현재 가장 큰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벡트의 스마트 러닝 솔루션은 교육 및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전자칠판, 전자교탁, 3D 프린터 등을 통해 최첨단 미래 교육 환경과 스마트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합니다. 벡트는 기존 영상 미디어 사업을 연계한 차별성을 갖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부경대 100주년 기념탑, 대전의 한빛탑, 국립농업박물관 등 성공적인 미디어 파사들을 진행하면서 국내 최고의 영상 비주얼 솔루션으로 입지를 다졌습니다. 벡트의 투자 포인트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매출액 성장세를 갖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신한투자증권으로 공모 주식수는 475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3,500원에서 3,900원으로 시가총액은 479억에서 534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1월 22일에서 11월 28일, 일반 청약일은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2월 16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688억, 영업이익 40억, 순이익 22억 원이며 2024년 2분기 기준 매출액은 348억, 영업이익 22억, 순이익 1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의 현황 및 전망과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파나소닉 프로젝터 한국 총판과 카시오 공식 수입원으로 시작해 LED 전광판, 전자칠판 등을 제조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던 벡트는 국내 공공기관과 지자체, 학교, 일반 기업 등의 제품을 납품하며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사이니지 솔루션을 통한 영상 미디어 비즈니스에도 주력하며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2022년 실적이 급증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는 실적 성장세가 둔화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며 200%에 달하는 부채 비율 역시 장기화될 경우 재무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회로는 인도의 시장조사 기업인 모두 인텔러전스의 시장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디지털 사이니지 시장 규모는 34.9조 원으로 추산되며 예측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 8.4%로 성장해 2029년까지 5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벡트는 상장 공모자금을 바탕으로 동남아 시장과 일본 시장 등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사이니지, 제품 및 콘텐츠 제작 과정에 있어 우수한 인력이 필수적인데 핵심 인력의 이탈은 벡트가 축적해온 기술이 유출될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벡트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88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66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80점으로 메타버스, 디스플레이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지금까지는 벡트의 매출액 성장세가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지만 성장세가 둔화하는 것이 지표로 확인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을 듯해 보입니다. 그 대안 중 하나는 동남아 시장과 일본 시장 등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매출처 다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벡트의 경우 상장 당일 유통 가능한 금액이 200억 원 미만으로 공모주 중 매우 가볍고 시가총액 역시 500억 원 정도로 급등하기 매우 적합한 환경을 갖췄다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3A로직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A로직스는 국내 유일의 근거리 무선통신 칩 전문 팹리스 기업으로 반도체 설계 기술 기반의 근거리 무선통신용 시스템 반도체 칩의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설립 시기부터 NFC용 칩 개발에 주력하면서 국내 최초로 NFC 리더 칩, NFC 태그 칩을 자체 개발했으며 비메모리 반도체 및 휴대단 말기용 반도체 칩 등의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설계 기술 기반의 NFC는
13.56MHz 대역 주파수를 이용해 10cm 정도의 거리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근접통신 기술로 휴대 단말기에 탑재되어 신용카드, 신분증 등을 대체할 수 있고 노트북의 사용자 인증, 모바일 티켓, 쿠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NFC용 반도체 칩은 스마트폰부터 전자적 가격 표시기, 출입 제어, 스마트 가전, 자동차, 스마트 물류, 정품 인증 등 생활 전반에 없어선 안 될 핵심 부품인데요. 특히 전자가격 표시기, 자동차, 정품 인증용 NFC 칩은 자체 기술력으로 양산에 성공했으며 주요 고객사는 삼성 SDS, LG일렉트로닉, SK텔레콤 등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입니다. 또한 무선통신 기술인 NFC, RFID 기술은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반도체 부품이며 핵심 기술이기도 합니다. 3A 로직스는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왔던 NFC용 시스템 반도체 칩의 국산화를 주도했으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소부 장강 소기업 100, 글로벌 스타팹리스 30 혁신기업 국가대표천에 선정되었고 최근 동일 분야에서 유일하게 소부장 으뜸기업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더불어 차량용 디지털키의 기술 표준인 디지털키 2.0을 충족하는 NFC 리더 칩 TNRE00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했으며 기존 NFC 리더 칩 대비 인식거리가 훨씬 길고 안테나 크기는 자가 높은 효율을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제품입니다. 또한 NFC 포럼에서 주관하는 CR13 인증도 획득했으며 해외 제품 대비 우수한 품질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또한 갖췄습니다. 3A 로직스의 투자 포인트는 현재 NFC 반도체 핵심 특허 104개를 출원했고 매출액의 절반이 해외 매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으로 공모 주식수는 185만 7,400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15,700원에서 18,200원으로 시가총액은 1,458억에서 1,690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0월 29일에서 11월 4일 일반 청약일은 11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1월 19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141억, 영업이익 -79억, 순이익 -188억 원이며 2024년 2분기 기준 매출액은 98억, 영업이익 11억, 순이익 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계 NFC 시장의 전망을 나타낸 그래프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사물인터넷 기술 구현의 핵심 부품 개발사로 NFC와 RFID 등의 SoC를 설계 및 개발하고 있는 3A 로직스는 2013년 국내 최초 NFC 다이나믹 태그 IC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차량용 디지털키의 기술 표준인 디지털키 1.0이 적용되는 TNR100은 국내 최초로 AEC로부터 AEC Q100 그레이드 1 인증을 받는 등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약점으로는 2024년 상반기 기준 당기순이익 6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는 있지만 2023년까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서프라이즈가 아님을 계속해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기회로는 NFC는 출입 통제와 전자결제 등 제한된 분야에만 사용됐지만 스마트폰에 NFC 기능이 탑재되면서 NFC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스마트 물류, 헬스케어, 무선 충전 등 사물인터넷을 구현하는 핵심 기술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NXP, ST마이크로, 소니 등 종합반도체 기업들이 NFC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으로 3A 로직스가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조달한 자금 대부분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는 점은 성장성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좋게 보기 힘들 것입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3A 로직스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33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33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2.73점으로 반도체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미래에는 자동차, 스마트 물류, 스마트폰, 헬스케어를 포함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 NFC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3A 로직스는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내 NFC 시장에서 이미 글로벌 기업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으로 진보된 기술 및 차별화된 전략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공모가를 산정할 때 27년까지의 추정 당기순이익을 바탕으로 공모가를 산정했고 그 수치가 단기간에 달성하기에는 다소 높아 보인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피어 그룹 중 해외 기업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데 PER을 의도적으로 높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온코닉 테라퓨틱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큰 위산 소화기 질환 및 항암 분야의 신약 개발 기업으로 국내 선도 제약기업인 제일약품에서 스핀오프했으며 이중표적 항암제와 소화기 계통 신약 후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연구 및 연구 개발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국산 37호 신약 차큐보정은 차세대 P캡 계열 신약으로 올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아 지난 1일부터 국내에 출시하여 매출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차큐보정은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에서 기존의 PPI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으로 국내 대형 제약기업 제일약품과 동아ST가 공동으로 국내 유통을 담당하며 새로운 블록버스터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스타프라잔과 파프, 탄키라제, 차세대 이중저의 표적 항암제 신약 후보물질 네수파립을 보유하는 등 다수의 항암 후보물질을 자체 연구하면서 제일약품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승계받아 후속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지난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2023 유럽 소화기약회에서 자스타프라잔의 임상 3상 데이터를 처음 발표한 결과 97.9%의 높은 치료율을 입증했고 특히 4주간 투여 시 비교군보다 7.44% 높은 치료율을 나타내면서 대조약 대비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 제약기업의 자큐보정의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해 총 1억 2,750만 달러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 올해 5월에는 인도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에 이어 멕시코, 칠레 등 현재까지 글로벌 총 21개국의 기술 수출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추가 기술 수출 계약을 타진 중에 있고 국내외에서 확보하게 되는 판매 수익을 후속 신약 연구 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게 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업계가 후기 개발을 국내외 대형 파트너 제약사를 통해 진행했던 기존과 달리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자체 역량으로 자큐보정의 개발과 신약 허가 획득을 통해 기술 특례 상장에 성공한 최초의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는 평가입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투자 포인트는 플랫폼과 파이프라인의 잠재력만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보통의 신약 개발 전문 바이오텍과는 다르게 신약 품목 허가를 받고 실제 매출을 낼 수 있는 돈 버는 신약 개발 벤처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으로 공모 주식수는 155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1만 6천원에서 1만 8천원으로 시가총액은 1728억에서 1944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1월 4일에서 11월 8일 일반 청약일은 11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1월 26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10억, 영업이익 22억, 순이익 16억 원이며 2024년 2분기 기준 매출액은 40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38억, 순이익 마이너스 109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소화계양용제 시장의 전망을 나타낸 그래프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제일약품의 신약 전문 자회사인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지난해 중국 제약기업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차큐보정의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해 총 1억 2,750만 달러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금까지 글로벌 총 21개국에 기술 수출을 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약점으로는 2023년 기술 수출 계약건이 실적으로 반영되며 흑자 전환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계약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 올해 반기 기준 실적은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회로는 글로벌 리서치 기관 BCC 리서치가 추정한 국내 P캡 시장 규모는 2023년 2,117억 원에서 2027년 5,286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미 해외 파트너사와 계약을 체결해 중국과 인도, 멕시코 및 남미 진출이 확정되었다는 점은 실적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파프, 탄키라제를 동시 저해하는 이중표적 항암제의 네수파립은 우수한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임상 이상 및 3상 실패의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경기 상황에 따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33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83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53점이며 바이오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상용화 신약인 자큐보와 더불어 파프, 탄키라제를 동시 저해하는 이중표적 항암제 네수파립은 이중저해로 경쟁품이 등장하기 힘든 점, 탐색 임상에서 우수한 향종량 효능 등을 확인했다는 점, 한국과 미국에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점으로 인해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공모가 밴드 산정 시 네수파립의 가치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실제 온코닉 테라퓨틱스의 기업 가치는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고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IST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TE는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으로 플라즈마 기상 화학 증착 장비를 개발하여 실리콘 탄소질화물 방막 증착용 PCVD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반도체 전공정에 필요한 웨이퍼 이동 장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작 과정에서 웨이퍼의 청결 상태 유지가 관건인데 이동 과정에서 용기에 넣어 보관하며 이때 세정이 진행되며 이와 함께 주력하고 있는 분야가 차세대 반도체 방막 증착에 필요한 핵심 장비 PCVD입니다. 반도체 풋클리너, 웨이퍼 소타, OLED 진공설비 전문회사로 성장해왔고 반도체용 풋클리너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장비를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실트론 등 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을 확보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분야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HBM, PLP 등이 최신 기술 장비들을 잇따라 국내 최초 출시하면서 새로운 시장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여기서 HBM이란 여러 개의 디램 칩을 TSV 공법으로 수직 연결하여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고성능 고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인공지능 확대에 따라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며 마이크론까지 시장 진출을 선언하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IST는 반도체 전공정 풋클리너 시장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1.8%를 차지하는 국내 1위 업체로 중국, 싱가폴, 중국 등 13개의 글로벌 기업에 장비를 공급하며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수소 전문 기업 인증을 받아 수소에너지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울산, 전주 등 전국 11개 지역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했으며 보령 수소 생산기지 건설에도 참여하는 등 수소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IST의 투자 포인트는 수소 사업부 신설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KB증권으로 공모 주식 수는 160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9,700원에서 1만 1,400원으로 시가총액은 902억에서 1,061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1월 15일에서 11월 21일, 일반 청약일은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2월 6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71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7억, 순이익 마이너스 1억 원이며 2024년 3분기 기준 매출액은 278억, 영업이익 5억, 순이익 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풋클리너 글로벌 시장 규모 및 당사의 시장 점유율과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IST는 반도체 장비를 개발 및 양산하는 전문 기업으로 전문 연구 인력과 플라즈마 기상 화학 증착 장비의 국책과제 수행을 바탕으로 지난 2021년 실리콘 탄소질소 결합 화합물 PCVD 장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주력 장비인 풋클리너는 풋을 분리해 세정 및 건조함으로써 세정력과 건조 효율뿐만 아니라 공정 시간 감소에 따른 생산 효율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약점으로는 2022년과 2024년 IST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매출액이 2,300억 원대로 정체되어 있고 영업이익과 영업손실을 반복하며 불안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회로는 360리서치 리포트에 따르면 글로벌 풋클리너 시장 규모는 2023년 107백만 달러에서 2030년 155백만 달러로 44%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률이 예상되는 이유는 반도체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전공정의 풋 세정 증가, 일반 메모리 대비 2배 이상 크기의 HBM으로의 전환 가속화로 인한 웨이퍼 수요 증가 등이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투자가 감소하면서 2023년에는 풋클리너 장비 시장도 약 9%의 역성장을 보이는 등 반도체 업황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22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5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2.73점으로 배터리, 반도체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IST는 풋클리너, 플라즈마 기상 화학 증착 장비 등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ESS를 개발 완료하는 등 신성장 동력을 계속 찾아내고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다만 이러한 기대감만으로 회사가 목표로 하는 시가총액 1,000억 원이 정당화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지 못하고
공모주 및 주식 시장까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점은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듀켄바이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듀켄바이오는 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방사성 의약품 신약 개발 전문 기업으로 산업의 가장 핵심 요소인 제조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내 PET-CT용 방사성 의약품 최다 품목 보유 및 GMP 인증을 획득한 의약품 제조소 6곳을 포함해 국내 최다 12곳의 제조소를 갖춤으로써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망을 기반으로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시코헬스케어, 케어캠프 등 경쟁사를 흡수하며 규모를 키웠고 현재 국내 방사성 치료제 시장 점유율 93%를 차지하여 선도하고 있으며 일찌감치 제조소를 확보하면서 생산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위탁 개발 생산 CDMO 분야에 진출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방사성 의약품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방사성 동위원소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으로 방사성 의약품 개발과 제조 경험을 토대로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자체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춰 수요에 대응할 계획인데요. 방사성 의약품 CDMO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관련 업체와 기술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방사성 치료용 동위원소를 자체적으로 생산해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듀켄바이오는 현재 치매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뉴라체크와 비자밀의 국내 판권을 보유했으며 이외에도 파킨슨 등 퇴행성 뇌질환 진단제와 암 진단제 등도 함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 치료제 레켄비의 국내 급여 확정 여부 또한 듀켄바이오의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앞서 말한 뉴라체크와 비자밀이 필요해 급여 이후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듀켄바이오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해 지난 8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으로 이달 20일에서 26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하게 됩니다. 듀켄바이오의 투자 포인트는 방사성 의약품 국내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PET-CT용 방사성 의약품 품목 최다 보유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총 12곳의 방사성 의약품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으로 공모 주식수는 143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12,300원에서 14,100원으로 시가총액은 3,499억에서 4,012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1월 20일에서 11월 26일 일반 청약일은 12월 2일부터 12월 3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2월 12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346억, 영업이익 52억, 순이익 40억 원이며 2024년 3분기 기준 매출액은 262억, 영업이익 38억, 순이익 3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방사성 의약품 시장의 규모 전망과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도나네맙은 앞서 승인된 치매 신약인 레켄비와 같이 뇌 속 유해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표적으로 제거하는 치료제인데 현재 아밀로이드 베타만을 표적해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한 PET-CT 진단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듀켄바이오는 국내 아밀로이드 베타 PET-CT 진단제 시장에서 9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듀켄바이오의 연간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2021년 109억 원, 2022년 324억 원, 2023년 347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2023년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2024년 3분기 기준 매출액은 262억 원으로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기회로는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리포트링커에 따르면 전 세계 방사성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22년 63억 달러에서 연평균 8.7%씩 성장해 2026년 8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성장성이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성 치매 치료제의 국내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위협으로는 업종의 특성상 경기 상황 및 금리에 따라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상황이 존재합니다. 또한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주요 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이 지연되고 환자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듀켄바이오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55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4.33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86점으로 바이오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하는 치매 치료제 레켄비가
국내 시판 허가를 받은 것에 이어 동일한 기전의 치료제인 도나네맙의 FDA 승인이 유력해지며 베타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돕는 듀켄바이오의 치매 진단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시장의 의존도가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최근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오른 상황이기도 하고 시가총액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상장 후 주가가 안정화된 이후 다시 살펴보는 게 좋을 듯해 보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아스테라시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스테라시스는 2015년 설립된 의료기기, 미용기기 전문 기업으로 고강도 집속 초음파 시술 장비 리프테라 등을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 기기 리프테라와 고주파 기기 쿨페이지가 있으며 특히 쿨페이지는 최근 홍보 모델을 배우 하지원으로 선정하며 하지원 미용기기로 유명합니다. 두 제품은 통증과 시술 빈도를 줄여 고객 만족도를 높였고 낮은 통증, 정밀 시술, 높은 시술 효과로 해외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스테라시스는 스킨케어 기기 등 병의원 및 피부관리실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미용 의료기기를 출시하였고 자사의 연구소에서 개발한 원스톱 솔루션으로 고객들에게 높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시장 확대를 목표로 아시아, 남미, 유럽, 중동 등을 포함해 전 세계 62개국 대리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수출액이 124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71%를 차지해 해외에서의 경쟁력을 입증받았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는 국가별 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한 만큼 EU, 아시아, 중동, 남미 등 주요 국가에서 다수 제품의 인허가 획득은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아스테라시스만의 인허가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진국과 신규 미개척 시장으로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아스테라시스는 향후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를 통한 라인업 강화와 미국 및 유럽 시장 진출,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규 시장 개척, BEC 시장 진출 등의 전략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힐 계획입니다. 아스테라시스의 투자 포인트는 수출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71%를 차지한 만큼 해외 네트워크 구성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DB금융투자로 공모 주식수는 365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4,000원에서 4,600원으로 시가총액은 1,460억에서 1,679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1월 25일에서 11월 29일 일반 청약일은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2월 16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174억, 영업이익 15억, 순이익 8억 원이며 2024년 2분기 기준 매출액은 113억, 영업이익 14억, 순이익 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연간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 추이 및 전망 그래프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아스테라시스의 메인 제품 모델인 리프테라 제품은 펜타입 애플러케이터를 채용한 고강도 집속 초음파 제품으로 환자의 불만으로 인해 병원 재방문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들을 개선시키기 위해 시술 시 통증은 덜하면서 효과는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라인 타입 카트리지로 인한 지속적인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약점으로는 아스테라시스의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액 규모는 아직 선두권 기업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률 역시 10% 정도로 유사 기업의 평균치인 20%에서 30%에 크게 밑도는 모습입니다. 기회로는 인구의 고령화, 여성 경제력의 향상, 남성 수요층의 확대, 전자공학을 중심으로 한 기술이 급속한 발전을 배경으로 얻은 시술 효과 등으로 인해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21년 약 150억 달러에서 2030년 약 389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협으로는 미용 의료기기 시장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마케팅 및 선점 효과가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상황에서 아스테라시스와 같은 소규모 후발주자가 구도를 바꾸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아스테라시스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77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66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13점으로 화장품 뷰티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의 성장은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나 아스테라시스가 보유한 제품의 확장성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또한 리프테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매출액이
전체의 90% 이상으로 제품의 다변화를 통한 매출처 다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할 듯해 보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하이로닉 등 유사 기업의 실적 및 성장성을 비교했을 때 현재 10억 내외의 당기순이익으로 1,000억 원이 넘는 밸류에이션을 인정받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와이즈넛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와이즈넛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국내외 여러 산업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B2B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어 처리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검색 엔진, AI 챗봇, 데이터 분석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이즈넛의 핵심 제품 중 하나인 AI 챗봇 솔루션 와이즈 아이챗은 하이브리드 형태로 고객의 문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고객 서비스 자동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명한 앤서니와 같은 제품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모델도 제공하고 있고 기업의 정보 검색과 관련된 솔루션 서치 포뮬러원도 주요 매출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챗봇과 AI 기술은 와이즈넛이 제공하는 자연어 처리와 질의어 분석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검색 솔루션이며 고객 상담 및 대화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와이즈넛은 생성형 AI 및 RAG 검색 증강 생성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판례 검색과 문서 작성을 지원하는 법률 비서 서비스를 포함해 공공민원 처리, 의류 디자인 등의 분야에 적용하고 있고 특히 법률 서비스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개발하여 향후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는 ERP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법률 업무의 효율성 또한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와이즈넛은 현재 약 5,000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 멕시코 등 10개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최근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자금을 통해 AI 기술 연구개발 및 신사업 확장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와이즈넛의 투자 포인트는 경쟁 기업들과 달리 흑자 기업이라는 차별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으로 공모 주식 수는 170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24,000원에서 26,000원으로 시가총액은 3,331억에서 3,608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월 3일에서 1월 9일 일반 청약일은 1월 15일부터 1월 16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월 27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매출액은 351억, 영업이익 34억, 순이익 42억 원이며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215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29억, 순이익 마이너스 1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의 규모 및 전망과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20년 이상의 자연어 처리 및 AI 기술을 보유하여 지능형 검색 엔진 및 인공지능 챗봇 솔루션 분야에서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접 개발한 다양한 솔루션을 통해 4,000여 개의 고객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매출 351억 원, 영업이익 34억 원, 순이익 42억 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와이즈넛은 지배적인 시장 위치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에서는 아직 충분한 입지를 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실적은 작년에 비해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회로는 글로벌 챗봇 시장이 연평균 23.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AI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로 이는 와이즈넛의 새로운 매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시장 진입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 등으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으로 시장 진입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대기업의 AI 투자 확대와 시장 진입은 와이즈넛에게 경쟁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시장 점유율이 감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금 조달 및 투자 유치에 있어 경기 침체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와이즈넛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88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33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06점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글로벌 챗봇 시장, 생성형 AI 시장 등 두 자릿수 이상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와이즈넛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 성장이 기대됩니다. 다만 성장률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일 수 있고 높은 성장률이 계속 유지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와이즈넛이 3천억 원이 넘는 높은 몸값을 인정받기를 원해서 공모가 밴드를 과도하게 높게 산정한 듯 보이나 현재 시장의 분위기상 2천억 원이 넘는 밸류에이션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PI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IE는 2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 기능화 구현에 필수적인 인공지능 비전 검사 및 데이터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2차전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 등 모든 배터리 타입과 전 공정에 대한 검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2차전지 제조 공정에 최적화된 AI 기반 소프트웨어 기술은 업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34%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PIE의 핵심 서비스 중 하나인 AI 비전 검사 솔루션은 복잡하고 정밀한 제조 공정에서 품질을 확보하고 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하며 자체 개발한 AI 소프트웨어 기술을 토대로 검사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PIE는 국내외 여러 2차전지 제조사에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약 858억 원, 연평균 210%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PIE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는 제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생산 효율성 극대화, 공정의 무중단 가동을 가능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파괴 검사 기술을 통해 초음파 및 엑스레이, CT 검사를 강화하여 배터리 내부 검사와 같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반도체와 같은 다른 전략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AI 기반의 공정 안정화 기능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PIE는 이 기술을 통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2차전지 및 관련 산업에 대한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PIE의 투자 포인트는 사람이 육안으로 이상 여부를 판단했던 것을 카메라가 초고속 촬영한 영상을 처리하고 결함을 자동 검출하는 알고리즘으로 솔루션화했으며 국내 배터리 3사와 테슬라, BMW, 현대차, GM 등을 고객사로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삼성증권으로 공모 주식수는 360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6,800에서 7,600원으로 시가총액은 2,428억에서 2,714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월 8일에서 1월 14일, 일반 청약일은 1월 20일부터 1월 21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월 31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매출액은 858억, 영업이익 39억, 순이익 55억 원이며 2024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817억, 영업이익 30억, 순이익 3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판매 전망을 나타낸 그래프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AI 기반 검사 소프트웨어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2차전지의 모든 폼팩터와 전 공정에 적용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력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국내 주요 배터리 제조사와 완성차 기업들과의 거래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시장에 자리 잡았습니다. 약점으로는 현재의 사업 모델은 특정 산업, 특히 2차전지 제조 공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 변화에 대한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에 비해 낮거나 역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기회로는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수요가 증가하며 이에 따라 2차전지 및 관련 검사 솔루션의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성장 시장에 대응할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와 딥러닝의 발전은 제조 공정을 더욱 지능화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고객에게 더 높은 품질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2차전지 및 AI 솔루션 시장은 기술력 있는 다수의 기업이 진입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에 따라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수익성 악화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관련 산업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PIE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88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5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3.13점으로 AI, 2차전지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PIE는 AI 기반 비전 검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전기차 배터리, ESS용 배터리, 반도체용 유리기판 등에서의 품질 안정화 및 생산성 극대화를 달성하고 있고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모든 2차전지 폼팩터와 전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여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다만 높은 성장성과 미래의 실적을 고려하더라도 3천억 원에 육박하는 밸류에이션을 인정받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공모가 밴드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장 이후 주가가 정상화됐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데이원 컴퍼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원 컴퍼니는 2017년 설립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기업으로 현재 성인 대상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캠퍼스, 레모네이드, 콜로소, 스노우볼이라는 4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브랜드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패스트 캠퍼스는 직장인들의 역량 개발을, 레모네이드는 외국어 교육을, 콜로소는 미용 및 디자인 관련 교육을, 스노우볼은 IT 및 디지털 기술 관련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특화된 콘텐츠와 강의를 개발하여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데이원 컴퍼니는 해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해외 매출이 급증했으며 특히 일본과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은 눈에 띄는 성과 중 하나입니다. 또한 콜로소는 일본에 법인을 세우고 현지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일본 시장에서는 2023년 8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현지화된 콘텐츠는 높은 재구매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언어권에 맞춘 교육 콘텐츠를 통해 글로벌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데이원 컴퍼니는 최근 AI 기술을 도입하여 강의 제작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려 하고 있고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 수요가 급증한 시기에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는 수익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글로벌 B2B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계획 중에 있으며 단순한 교육 제공자를 넘어 직장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습니다. 데이원 컴퍼니는 미국 시사지 타임이 발표한 2024년 세계 최고의 에듀테크 기업 가운데 62위로 선정되었으며 한국 기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음으로써 전문성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데이원 컴퍼니의 투자 포인트는 진정한 실력을 키우고자 하는 성인과 실무자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으로 공모 주식수는 136만 천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22,000원에서 26,700원으로 시가총액은 2,984억에서 3,621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2월 5일에서 12월 11일 일반 청약일은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2월 27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1,165억, 영업이익 11억, 순이익 -79억 원이며 2024년 2분기 누적 매출액은 657억, 영업이익 -12억, 순이익 -2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성인 교육 시장의 전망과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 데이원 컴퍼니는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1년간 쌓아온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 AI 컨설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AI 기술 도입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시점에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는 점은 큰 강점입니다. 약점으로는 데이원 컴퍼니는 아직은 인지도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큰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브랜드 인지도 및 고객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화가 빠른 교육 시장에서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활력을 잃을 위험이 존재하고 단기 순손실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 또한 재무적 부담입니다. 기회로는 최근 기업들이 AI와 같은 첨단 기술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에 따라 데이원 컴퍼니는 AI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새로운 시장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콘텐츠 IP 확보 및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한 M&A 전략도 고무적이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협으로는 이러한 기회를 좇는 경쟁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도태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저가의 대체 교육 서비스나 비슷한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 경쟁 및 서비스 차별화에 대한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도태될 위험도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데이원 컴퍼니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33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5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2.80점으로 교육 출판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데이원 컴퍼니는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AI 시대가 도래하며
AI 관련 교육 시장의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데이원 컴퍼니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외 이용자를 유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억 원이 넘는 밸류에이션은 피어그룹과 데이원 컴퍼니의 실적을 고려했을 때 매우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PSR을 기반으로 공모가 밴드를 산정함으로써 몸값 부풀리기를 의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공모주 종목 아이지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지넷은 인슈어테크 기업으로 인공지능 및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험 서비스 플랫폼 보닥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닥은 인공지능 기반 보험 진단 및 추천 서비스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상품 추천 및 보험금 청구를 돕는 기능을 하며 보험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보험 정보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비자의 기존 가입된 보험 보장 내역을 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보상 방안을 제시하는 개인 맞춤형 보상 상담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어 자신의 보험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높은 고객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닥은 현재까지 누적 중개액 3천억 원을 달성했고 최근 통계에 따르면 보험계약 유지율은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업계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은 130만 건 이상 다운로드되었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매출 107억 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아이지넷의 주요 비즈니스 모델은 AI 보험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운영하는 일반 소비자 B2C와 보험사들을 위한 사스 솔루션을 공급하여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기업 간 거래 B2B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지넷은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하고 있으며 2021년 약 37억 원에서 2023년 130억 원, 2024년 상반기 기준 107억 원에 달하면서 영업이익 또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초개인화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통한 고객의 요구에 대한 적시 대응 덕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십을 통해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공격적인 확장을 모색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보험사와 협업을 통해 현지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인슈어테크 기업으로 자리 잡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이지넷의 투자 포인트는 인슈어테크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와 고객의 윈윈 구조를 완성해 디지털 보험 시장에서의 플랫폼 사업화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공모 정보와 일정입니다. 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으로 공모 주식 수는 200만 주이며 공모가 희망밴드는 6천원에서 7천원으로 시가총액은 1094억에서 1276억 원입니다. 수요 예측일은 12월 5일에서 12월 11일 일반 청약일은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로 상장 예정일은 12월 26일입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3년 매출액은 130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32억, 순이익 마이너스 126억 원이며 2024년 2분기 누적 매출액은 107억, 영업이익 1억, 순이익 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연도별 수입보험료 추이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아이지넷은 자회사인 더 파트너스를 통해 운영하는 보험 대리점에서 1, 2년 계약 유지율이 95% 이상이라는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마이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보험 서비스 플랫폼인 보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맞춤형 상품 추천과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경험을 크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아이지넷의 부채 비율은 184.15%로 업종 평균인 68.84%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영업이익이 1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과거 몇 년간 적자를 보여주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기회로는 글로벌 인슈어테크 시장은 연평균 48.8%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아이지넷이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확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아이지넷은 IPO를 통해 자금을 모집해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고 글로벌 인슈어테크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위협으로는 많은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며 인슈어테크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기존 기업들도 기술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정책 변화나 규제 강화는 인슈어테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데이터 사용 및 관리와 관련된 규제가 강화될 시 아이지넷의 비즈니스 모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아이지넷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22점,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16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2.60점으로 인공지능,
플랫폼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2024년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2025년 이후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아이지넷은 혁신적인 사업 모델과 지속적인 성장세, 높은 고객 만족도와 글로벌 시장 진출 계획 등을 바탕으로 IPO 이후 성장세가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판단합니다. 2024년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2025년 이후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다만 2026년 추정 실적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산정했다는 측면에서 고평가 논란이 대두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지금처럼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눈에 보이는 현재의 실적이 투자자에게는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심사 청구 종목 이뮨온시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뮨온시아는 유한양행의 자회사로 T세포와 대식세포를 타깃으로 하는 면역관문억제제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2016년 유한양행과 미국 소렌토 테라퓨틱스와의 합작으로 설립되었지만 소렌토가 파산한 후 유한양행이 소렌토의 지분을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되었고 현재 유한양행이 이뮨온시아의 67%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뮨온시아는 면역세포인 T세포와 대식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항체 기반의 면역항암제를 주력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핵심 파이프라인 후보 물질에는 IMC001과 IMC002가 있습니다. IMC001은 단클론 항체로 현재 NK세포와 T세포 림프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이상에서 객관적 반응률 79%, 완전 반응률 58%를 기록하면서 안전성뿐만 아니라 효과에도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IM-2는 최근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1회 이상에서 안전성을 입증했고 특히 이 후보 물질은 2021년 중국의 3D 메디슨에 총 4억 7,050만 달러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중국 전 지역 전용 실시권을 허여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뮨온시아는 다양한 후보 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며 면역치료제 시장에서 혁신적인 접근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비임상 단계에서 진행 중인 이중항체 등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면역항암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희귀암 및 고형암을 대상으로 한 혁신적인 치료법 개발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술 이전을 통한 수익 모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뮨온시아는 최근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으며 한국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해 전문평가기관 두 곳으로부터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ABBB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 매출액은 77억, 영업이익 -150억, 순이익 -34억 원이며 2023년 매출액은 1억, 영업이익 -117억, 순이익 88억 원입니다. 이뮨온시아의 발행 주식수는 1234만 531주이며 현재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아 가격 확인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안면역 치료제와 이중항체 치료제 시장의 규모 전망과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PD-L1을 타겟으로 하는 단클론 항체 IMC001과 CD47을 타겟으로 하는 2세대 항체 IMC001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IMC001은 임상 이상에서 높은 객관적 반응률을 보였고 IMC002는 중국의 3D 메디슨과의 계약을 통해 기술 이전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상업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약점으로는 이뮨온시아는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고 순이익이 대부분의 경우 적자를 기록하면서 자본 잠식에 이르러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사업 특성상 지속적인 연구개발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회로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서의 파트너십 강화는 향후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IMC002의 경우 아시아 시장에서 상용화될 경우 매출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항암제 시장은 다양한 암치료에서 효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뮨온시아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위협으로는 기존의 대형 제약사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임상 결과가 예상보다 나쁠 경우 기업의 전반적인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약 및 바이오 분야는 많은 규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규제의 변화에 따라 기업의 운영이나 신약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이뮨온시아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2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33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2.66점으로 바이오 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단클론 항체 IMC001이 임상 이상에서 높은 객관적 반응률을 보였고 IMC002는 중국의 3D 메디슨과의 계약을 통해 기술 이전에 성공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임상 3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면서 기업 가치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다만 현재 이뮨온시아는 장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고
공모주 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가치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장 이후 주가가 안정화되었을 때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O 심사 청구 종목 레메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메디는 방사선 의료기기 전문 기업으로 휴대용 엑스레이 촬영 장치와 같은 소형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을 직접 발생시키는 초소형 방사선 튜브를 이용해 소형 의료용 방사선 영상장치를 생산하며 주력 제품은 소형 의료용 방사선 영상장치 KA 시리즈로 기존 중대형 제품 못지않은 성능을 내면서도 중량은 2.4kg 수준으로 경량화시켜 편의성이 극대화된 제품입니다. 의료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초경량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 레맥스 KA6는 폐렴, 결핵과 같은 흉부 질환을 손쉽게 촬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미국 FDA와 유럽 CE 인증을 획득하면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레맥스 기기는 특히 아시아 및 아프리카와 같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사이즈가 경량화되어 있고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한 특장점 덕분에 별도의 차폐 공간 없이도 건강검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필리핀 보건당국으로부터 현지 판매를 위한 임시 허가를 획득했으며 연내 정식 허가도 이루어질 예정이고 현실화된다면 필리핀에서 민간 판매용 휴대용 엑스레이로 첫 허가 사례가 됩니다. 지난해에는 우크라이나에 진출해 레맥스 KA6를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회사 인지도가 점점 높아졌고 현지에서 대리점 계약 체결, 현재까지 27세트의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약 7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더불어 레메디가 미국 나사에도 제품을 판매하게 되었는데요. 최근 자체 기술로 저선량, 경량화와 뛰어난 이동성을 갖춘 최첨단 장비 레맥스 KA6 판매를 확정했고 우주 탐사에 국내 의료기기 장비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상계년 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 매출액은 76억, 영업이익 1억, 순이익 마이너스 4억 원이며 2023년 매출액은 69억, 영업이익 마이너스 23억, 순이익 마이너스 36억 원입니다. 레메디의 발행 주식수는 638만 9,791주이며 현재 장외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아 가격 확인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방사선 치료 시장의 전망을 나타낸 그래프와 동일 산업군 기업의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왑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초소형 방사선 튜브와 포터블 엑스레이 장비 제작에 필요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사들보다 경량화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력은 LG전자와 나스닥 상장사인 나노엑스 이미징 등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대기업들의 투자 또한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2022년 상장 추진에 실패한 이후 2년 만에 재도전하고 있지만 과거 실패 경험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 손실 내지는 1억 원에 불과한 영업이익을 최근 3년간 기록했다는 점은 지속 가능한 경영의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회로는 최근 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바이오 및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레메디의 상장과 사업 확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현재 레메디는 필리핀 및 인도와 같은 해외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은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위협으로는 의료기기 분야는 각국의 규제 및 정책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있으면 레메디의 제품 출시 및 사업 확장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많은 신생 기업과 기존 대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쟁이 심화되며 레메디가 가격 혹은 품질에서 차별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시장 점유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블랩의 투자 매력도입니다. 위 항목들을 종합한 결과 레메디의 내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2.22점이며 외부 통제 요소 투자 매력도는 3.33점입니다. 총 투자 매력도는 2.66점으로 헬스케어, 의료산업군의 평균 투자 매력도와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블랩의 투자 의견입니다. 장기적 관점으로는 고령화 사회가 계속되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상은 레메디가 생산하는 초소형 방사선 튜브와 포터블 엑스레이 장비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는 현재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종목으로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상장 이후 가격이 안정화되었을 때 관심을 다시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정보가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운영 채널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마블랩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